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도대체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그냥 대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곧 한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최근 한 50년간 한국의 근대사를 놓고 볼 때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의 GDP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25%에서 약 40%,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 밖에 수출입 기여도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때도 많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도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한국,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는 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전 세계를 통틀었어요. 한 기업이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 경우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지만 애플의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중국, 일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단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나라가 굉장히 대만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커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한국과 대만에서 차지하는 기여도 면에서 매우 닮았다. 자, 그런데 요즘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휘청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쓰는지 굶어 죽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쟁사라고 하는 TSMC는 정말 폭풍 질주거든요. 실적만 발표하면 사상 최대 기록이고 주가도 연일 오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사실 대만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경쟁사라고 그러면 좀 웃기는 소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스템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판매 점유 비율 한번 볼까요? TSMC가 전 세계 6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가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거든요. 가동률도 높고 그 매출 대비 이익률도 높은 겁니다. 이게 시스템, 문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을 움직이는, 생각하고 추론하는 컴퓨터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얼마냐? 15%? 그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요, 자,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 나노, 2나노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나노가 이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을 1나노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세공정인 거죠. 아주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부피가 적어지고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누가 나노를 줄이느냐, 이것이 기술 경쟁인데요. 지금 대세가 3나노가 최첨단입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먼저 기술 발표를 하려고 좀 오두방정을 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1등으로 발표했는데, 발표를 1등 하면 뭐하냐? 스타트는 1등 해놓고 우리 소프트 트랙 같은, 쇼트트랙 같은 거 먼저 나가가지고 바로 꼬꾸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탈락이잖아요. 디스퀄리피케이션. 그 모습이에요. 먼저 나갔는데 지금 삼성전자 3나노 기술은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수율이 낮은 겁니다. 기술은 개발했는데 수율이라는 게 정품을 몇 퍼센트 뽑아내느냐. 어차피 100%는 없는데 수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까. 근데 이게 TSMC에 비해서 워낙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사가는 회사 엔비디아, 그 밖에 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퀄컴, 인텔, 많은 브로드컴이라든지 많은 컴퓨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3나노 기술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삼성전자에 주문을 했다가 취소,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지금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이 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TSMC는 어떠냐? 3나노가 잘 돼가지고 주문이 폭주해서 서로 웃돈 주고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스템 반도의 점유율 차이가 뭐 65대 15 이게 아니라 한쪽은 신제품 최고급 제품에서 한쪽은 100% 한쪽은 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그 팹리스 그 회사에 지금 HBM 반도체 어디서 만듭니까? 100%를 TSM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젠손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아직 기술을 못 믿겠다. 그래서 단 한 톨도 안 믿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HBM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대역 반도체. 그것은 인공지능의 메인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끼어 들어가는 거. 여기서조차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세계 1등의 지위를 벌써 놔버렸습니다. 세계 지금 판도는 SK 하이닉스가 1등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수익률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한국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대만에서는 TSMC라는 회사 타이와니즈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 약자가 TSMC거든요. 이거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것을 TSMC라 안 부르고 수호신, 대만과 대만 국민들을 살리는 수호신이다 또는 수호산이다, 큰 어떤 신이다는 뜻, 수호산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산보다도 제일 높은 그 산의 정상에는 TSMC라는 수호산신이 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촉망받고 있는데 이 TSMC가 시작을 한 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에는 일부 부품만 했지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는 삼성이었습니다. 자, 삼성이 언제부터 TSMC의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뺏기기 시작했나? 자, 연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9년에 와서 삼성의 발주를 하고 있던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세계 스마트폰 지금 제일 최첨단 제품 제일 많이 만드는 곳 아닙니까? 뉴욕 증시 1등 회사, 미국을 끌어가고 있는 회사. 이 회사에 들어가는 반도체.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공장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기기의 대부분을 하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어디 거 쓰냐? 삼성전자 걸 썼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와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그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노모아 우리 삼성전자 거래를 안 한다. 이제 칩 필요 없다 하고 일방적인 이제 단절 통보를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각한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하면서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일각에서는 아니 삼성 갤럭시를 만드는데 애플 기술 갖다 뺏기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삼성전자에 꼭 칩 생산을 맡겨야 되나? 설계는 애플에서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할 곳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쯤 TSMC 기술이 마구 상승하고 있었는데 애플로서는 관행상 계속 삼성에 맡기다가 안 되겠다 해서 TSMC로 갔는데 TSMC가 삼성 수준 정도만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TSMC가 제조는 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TSMC로 넘어가니까 다른 기업들도 TSMC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세계 패권, 반도체 부분에 한때 1등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서서히 무너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저는 2009년 애플 반도체 칩
납품 중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썩어도 둔치라는 얘기가 있고 부자가 망해도 뭐 10년은 간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반도체 칩은 납품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요. 자,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입니다. 삼성전자는 IDM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반도체 업종의 형태를 부를 때요. 자, 이 대목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태계가 이해가 안 돼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내막 좀 원리라든지 이런 기초 개념들을 쉽게 도해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 회사의 형태가 팹리스가 있고요. 팹리스, TSMC가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입니다. 아니, 팹리스 회사라는 게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반도체 회사고 삼성도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 엔비디아는 설계하는 회사, 팹리스 공장이 없다는 거죠. 팩토리 리스. 그런 회사가 있고 공장이 없어 설계만 하니까 마찬가지로 제조만 해주는 회사도 생기겠죠. 그게 바로 파운드리. 그게 TSMC가 파운드리인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뭐냐? IDM이라고 했어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ing에서 종합. 우리는 모든 거 다 한다. 자, 종합을 한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종합에서 원래 반도체는 인텔이 시작을 했고 그 반도체 초기에는 모든 회사가 다 종합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리한 사람. 여기 또 이제 그 후로도 많이 분리가 됐죠. 후공정, 전공정, 패키징 다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인데요.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추세를 보면 분업이 대세이긴 해요. 분업을 하게 되면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처럼 IDM, 인텔도 삼성과 같은 IDM 회사예요. 종합 반도체 회사. 서로의 시너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IDM 회사인 삼성과 인텔은 몰락. 그 다음에 분업을 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브로드컴, 퀄컴 등은 도약. 이런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업을 해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굉장히 매진을 해온 겁니다. 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가 뭐냐? 메모리는 그냥 기억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남이 했던 얘기, 남이 입력했던 정보를 기억하는 건 좀 단순 작업이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굉장히 고도의 반도체입니다만은 시스템 반도체는 단순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 작업이니까 그냥 공장에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따라오기도 쉽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것은 대만의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에 지금 당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부분, 일반 메모리라든지 랜드 플래시, D램 같은 게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싼 걸 만들어내니까. 근데 TSMC가 주력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직도 전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기술이 뒤쳐져 있을 정도니까. 그쪽은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똑같은 양을 팔아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누리는 게 TSMC인데 지금 판매량도 시장 점유율도 시스템이든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메모리든 다 합쳐도 TSMC가 삼성전자를 좀 월등히 앞서게 됐다 말이죠. 자, 이 삼성전자 대체 왜 그러니? 오늘 얘기는 TSMC와의 관계에서 일단 그 단초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과연 살아날 희망이 있느냐? 물론 삼성전자도 잘하는 대목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이 또 살아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2편, 3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